안녕하세요. 음,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플라톤의 작품이 드라마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향연은 그 짜임새가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차차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을 여기다 구성해 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연의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좀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향연에 이제 나오는 순서대로 소개를 할 텐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폴로도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아폴로도로스는 뭐 이름을 보면 아폴론의 선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식의 탄생을 반가워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자, 아테네 팔레론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향연의 맨 첫 부분이 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 아폴로도로스를 부르면서 이복의 뭐 팔레론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놀리는 쪽으로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레론이란 말이 뭐 놀리는 뜻으로 된 거냐, 뭐 이복의라는 말이 놀리는 쪽으로 된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향연 강의의 어떤 기본 텍스트가 되고 있는 강철웅 선생의 번역본에 보면 주석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팔레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로는 이제 피레우스라는 아테네 밖에 있는 외항이라고 부르죠. 서울로 치면 이제 인천 같은 그런 곳에 해당하는 피레우스 항구에 있는 위치한 작은 이제 구죠, 구. 데모스라고 부르는데 작은 구입니다. 지금도 이 팔레로라는 지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재밌죠. 3,000년 이상을 지속한 구라는 소리인데, 뭐 3,000년까지 아닐 것 같고 한 2,500년 최소한.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향연에 이제 대화자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랑 직접 대화하지 않지만 어떤 대화하는 장면, 향연이 이제 잘 아시지만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잔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틀 안의 대화고 틀 밖의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의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의 대화자로 이제 아폴로도로스가 주 대화자로 나와 있고, 플라톤의 또 다른 작품 소크라테스 변론하고 파이도네는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건 뒤에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뭐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크라테 변론과 파이돈에서는 이제 발언을 하진 않죠. 여기 이제 틀 안대와 틀 밖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틀 안의 대화가 언제 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하는 틀 밖 대화는 또 언제 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연의 틀 안 대화는 이제 기원전 416년 1월 말이나 2월경쯤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정확히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이유는, 이 향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가톤이 레나이아라는 축제의 비극 경연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한 것을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거든요. 이게 첫날 아니고 그 다음날, 우승한 다음날 소크라테스가 참석한 술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술자리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요 시점, 기원전 410년 2월경에는 지금 아폴로도스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때 난 어렸다.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술 마실 수 있는 뭐 그때도 뭐 18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른들과 어울려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뭐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틀박 대화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뭐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해서 한 407년까지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가톤이 어리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16년, 길게는 16년, 뭐 짧게는 한 10년 이런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왜 여기 요 전을 왜 잡느냐라는 그 힌트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아폴로도로스가 어,
이틀 전에도 이미 이 향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줬어요. 누구냐면 여기 글라우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몇 명의 지인들이 와갖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이틀 전에 해줬고 다시 또 지금 오늘 지금 이 대화가 벌어진 시점에서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핫 이슈가 된 거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거기 이제 알키비아데스도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불경죄 재판이 당시에 많아갖고 여기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뭐 399년, 400년을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399년에 바로 소크라테스의 불경죄 재판이 벌어져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잖아요. 그 전에도 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뭐 기록들을 이제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416년의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알키비아데스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시칠리아의 원정을 가기 직전에 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키비아데스가 시칠리아 원정을 가고 난 후에 알키비아데스를 벌석 재판을 통해서 엘레우시스 비의 재전을 모욕했다는 걸 불경죄로 알키비아데스 고발당하고 급기야 전쟁터에 갔던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얘기가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요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무슨 OTT 서비스를 보거나 하는데 그 뭐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때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과 관련되는 건데 짧게는 그래서 불경죄 재판으로 한 건 400년대이고 알키비아데스가 그립던 시절이다는 얘기 뭐냐면 알키비아데스가 그때 도망가서 스파르타로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아테네로 귀환하고 뭐 이러거든요. 아테네 귀환하기 전에 아테네가 페르시아 쪽 그 이오니아해죠. 그쪽에서 이오니아의 에게해에서 해전을 벌이고 있던 아테네 해군들을 도와주면서 다시 아테네로 복귀하는 시점을 타진하고 있던 시점. 그래서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옛날 알키비아데스를 떠올릴 만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 했던 시점. 그 이제 누스바움이라는 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시점 사이를 잡아서 400년부터 한 407년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두 개의 시점 416년 2월의 사건과 이 향연의 얘기가 전해지는 시기 뭐 그냥 400년부터 한 407년 사이 그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폴로도로스의 나이를 추정해 보려면 이때 나이가 지금 20살에서 30살 넓게 잡으면 아직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416년경이면 여기서 이제 400년을 잡으면 16년 전이니까 4살에서 14살까지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416년경에 아니면 뭐 그렇죠? 407년 정도 잡게 되면 11년 정도 차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내용상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격, 캐릭터가 또 중요한데 소크라테스를 따라잡은 지 한 3년이 채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연의 113A 또는 113CD 여기 보면 한때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녔다라는 소리가 뭐 그게 비교되는 게 자네들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네들처럼 돈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하찮게 생각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지혜사랑 철학에 빠졌고 소크라테스를 빼면 심지어 자기 자신도 헐뜯고 남도 헐뜯고 사납게 굴어서 미쳤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건데 여기 이제 사본에 따라서 마니코스인데 미쳤다는 말은 말라코스인가요? 뭐 그 말 유약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헛되고 해서 산악계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도 되고, 또 아니면 유약한데도 또 남들한테 막 이렇게 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캐릭터가 하나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학에 빠져서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보이고 남들도 시시해 보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건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수수께끼 같은 건데 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사납게 구는지 뭐 이런 그런 소리를 왜 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 34a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발당한 죄목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소크라테스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따라온 자기 지인들을 이제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폴로도로스의 형제인 아이안토도로스, 이것도 도로스 선물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고요. 가 같이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어떻게 됐든가 아폴로도로스의 형제인 아이안토도로스와 그 자신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론되는 사람으로 나오고 38b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죄 판결을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이제 죄값을 치를 것인가? 고발한 쪽에서는 사형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형량을 자기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돈도 없고 그런데 뭐 추방당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이 벌금형을 제한하라, 그리고 자기들이 보증을 서겠다, 뭐 돈을 내준다는 소리가 가깝겠죠. 보증 서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톤이었고, 그 중에 또 이제 아폴로도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파이돈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날 당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임종의 자리에 이제 여기 참석을 했고 59A에. 근데 이제 자기 죽는 날인데도 소크라테스가 내가 죽으면 진짜 죽는지 않느냐, 뭐 그럼 영혼이 불멸한다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영혼 불멸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소처럼 철학적인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도로스가 그 논의를 들으면서 여기 지금 아폴로도로스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듣고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자기가 없었던 자리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또 듣고 뭐 기억하고 연습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책을 보겠지만 책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논의를 같이 나누면서 너무 좋고, 그런데 또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이니까 또 너무 슬프고, 그래서 다들 기분이 묘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기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사람, 울고 웃는 그런 제자들 중에 유독 감정 변화가 큰 사람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향연의 얘기랑 캐릭터가 이제 일관된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7D에서는 드디어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뭐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면 이게 멜랑콜리, 우울증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폴로도로스는 그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 쓸데없는 짓에 인생을 허비한 본인에 대한 어떤 자책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자기 지난 삶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소크라테스를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답답한 처지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대화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아폴로도로스의 틀박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를 사랑했으나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인물, 그 맨 끝에 나온 알키비아데스와 또 연결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향연의 맨 앞에 아폴로도로스를 배치한 것이 플라톤의 뭐 굉장히 섬세한 그런 이제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연대 의미와 캐릭터의 의미, 그리고 향연을 관통하고 있는 수치심과 에로스와 뭐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맨 첫 번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폴로도로스 얘기였습니다.